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강도가 높은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카드를 쓸 경우 집값이 갑자기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현실적 고민이 깔린 조치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급증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이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올랐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면 집값이 진정될 것이란 경계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뛰는 가운데 아파트 경매 시장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조금이라도 싼 값에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로소득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별 과세 기준 등의 인센티브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갭 투자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속초, 양양권을 잇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영동 북부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와 고속전철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당분간 부동산 상승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4년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세를 타고 대거 착공에 들어갔던 주택이 공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잇따라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는 금리 인상 등 다른 악재와 함께 오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시기와 또 규제 강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연 신임 경제부 총리가 첫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또 조금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자, 과연 정부가 이 시장의 투기를 근절하고 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세울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오늘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만들어갈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목요일 부동산 시장의 이슈 점검해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많은 시청자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고민 상담에 앞서서 먼저 시장 이야기 잠시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했던 상황인데요. 이 미국 금리가 인상이 또 되면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정부의 고심이 좀 깊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좀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자, 지금 굉장히 시장이 좀 불안하죠. 일단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렇게 거래량도 많이 늘고 또 갭 투자에 대한 어떤 그 거래량도 굉장히 좀 늘어가는 현상 속에서 정부가 이거를 막아야 되냐 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취임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했고요. 지금 일단 아직 정부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정부 정책에서 투기과열 지구를 이제 빼고 청약 조정제를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지금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렇게 안정화되고 좀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역기능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찬물을 끼얹으려는 그런 부분이 과연 맞을 것이냐. 왜냐하면 집값이 어느 정도 약간 오른다고는 봤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좀 회복된 그런 아파트 단지도 많고 집값도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 본다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만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매매금도 올라가는 그 현상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사실 제대로 바로 잡는다면은 전세금을 막는 게 좀 더 현실적인데 그거를 시장 기능에서 막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자 어쨌든 간에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한 어떤 거래량보다는 투기, 즉 어떤 부동산 투자 적인 부분보다도 조금 기회를 틈타서 이익을 노리려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일단 투기과열 지정을 배제하는 그 방향을 보면요. 부동산 시장 급내에 대한 그 우려겠죠. 자, 일단 투기과열 지정이라는 부분은 아마 그 지역을 선정을 한다면 이제 강남 4구 쪽으로 해서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건축 시작부터 또 일단은 강남의 이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조금 급냉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서울 또 수도권 전국까지 이렇게 파급 현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굉장히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은 강남 중심으로 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파장이 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어쨌든 지난해 선정된 37곳 외에 집값이 좀 크게 오른 수도권 일부, 세종시, 부산시 등 조정 대상에서 좀 확대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지정하는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는 것 같고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부분, 투기과열 지구보다는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어쨌든 이거보다 좀 약한 정도의 그 정책을 좀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에 대한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든지 L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되는 그런 부분의 정책을 좀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과열 양상을 띈다. 특히 이제 강남권을 필두로 해서 그럴 경우라면은 조금 이렇게 시차를 두고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는 쪽을 이렇게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마포, 성동, 수도권, 부산 일부 민간 택지로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할 그 조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기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내는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영미 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 가 될 것이니까 아마 내일이나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시장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도 시장 근에 좀 맡겨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 금리 인상이 됐다 소리는 이제 우리도 금리 인상을 후차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 즉 아무래도 이제 집을 사려는 분들에 의해서라면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가면서 좀 이렇게 정책을 좀 내놓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투기 과열지구 지정 문제는 조금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외에 이 청약 조정제 등 다양한 부분들이 또 포함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이 시기에 맞게 또 이 대책들이 나올 예정이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언제든지 좀 전문가와 좀 이 부분은 얘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보는 부동산 답이 보인다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 대기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혹시 지금 TV 시청 중이신가요? 아니요. 네네. 자, 예. 어느 부동산 고민 있으신지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그, 노원구 중계동 쪽에, 네.
예, 양지대림 그 2차 아파트하고 20평대하고요. 네. 그리고 그 창동의 동아 청솔 아파트 20평대 둘 중에서 좀 이제 어느 곳을 매수해야 될지 아, 네. 네, 잠도 못 자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이거 좀 조언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양지 대림 2차 아파트, 그리고 창동에 위치한 동아 청솔 아파트, 둘 다 20평대 아파트를 보고 계신데 실거주 네.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원하시는 건가요? 예, 실거주 겸 투자죠. 네. 실거주하면서 가격도 오를 수 있는 아파트, 과연 예. 어떤 아파트가 조금 더 좋을지 자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어이구, 잠도 못 주무시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예. 제가 말끔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주 겸 투자라는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거주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투자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라면은 좋을 때 사실 이제 팔고 나오는 게 투자적인 관점인데 거주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좀 장기적으로 오래도록 좀 거주하는 곳을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두 거주와 투자, 거주 겸 투자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바로 잡으려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 전 80%를 비중을 두고 그래도 이왕이면 거주하면서 집값이 다른 곳보다 좀 올라줄 수 있는 좀 거주와 가치 투자 이런 부분으로 조금 얘기하면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자,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신 게 창동과 중계동이에요. 예. 자, 도봉구 창동 그리고 노원구 중계동인데 자, 일단은 둘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창동이라고 한다면 창동도 굉장히 좀 살기 좋은 동네예요. 동아청솔 아파트든 아까 얘기한 중계동의 양지 아파트든 90년대 후반에 입주를 했어요. 일단 그 청솔 아파트부터 이렇게 따져 본다면 이렇게 97년에 입주한 1980세대니까 2000세대 정도 되는 거고 또 뭐 초등학교 끼고 있는 상태에 또 이 창동역 자체가 4호선, 지하철 1호선 하고 그리 멀지 않은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이슈적인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오른쪽 그 창동 차량기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거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한 기대치에 의해서 좀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곁들여 있지 않을까. 즉 그런 부분에서 거주 겸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바라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계동을 보셨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중계동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이제 학군이 굉장히 좀 뛰어나죠. 이 중계동 네. 학원가 네. 쪽으로 해서 자녀 이제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좀 뛰어나다. 즉 물론 이제 그 지하철하고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 그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이쪽 네. 그 중계동에 있는 그 학원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조금 강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그 보고 계신 게 그 몇 평 정도 되죠? 20평대 20평대죠, 둘 다.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비슷하거나 이럴 거예요. 매매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한 네. 3억 중반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정작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집값에 형성된 금액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뭐를 기준으로 삼고 금액이 형성됐느냐라고 한다면 전세금을 들여다보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네. 집을 산다는 소리는 전세입자가 계속 전세금이 좀 올라가니까 차라리 이걸 사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즉 전세 비율이 높은 주택들이 아무래도 집값이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더 순조롭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쪽 창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동아청솔 아파트가 아마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한 3억 중반, 후반 그 사이의 금액이 형성이 돼 있는데 전세 금액은 한 2억 6천, 7천 요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중계동에 있는 양지대림 2차 아파트 같은 경우가 매매 금액이 3억 중반인데 반해서 전세금은 지금 3억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자, 그게 이제 전세 금액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돼 있는 곳이 아무래도 차라리 전세금 계속 올르다 보면은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점수를 그러니까 많은 수요자들이 매수를 이렇게 전향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고민을 하신다면 아까 첫 번째 네. 말씀대로 네. 일단 거주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둘 중을 딱 비교를 한다면은 중계동 쪽에 있는 그 양지 대림 2차 아파트를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쪽도 예. 마찬가지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항상 네, 맞아요. 네. 아파트를 생각을 한다면 이 교통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느냐보다는 교육 네. 환경이 더 잘 돼 있느냐를 우선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자, 왜냐하면 자녀들 키우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교통에 더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종로 중구, 명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려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아니면 또 강남역이라든지 이렇게 교통이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할 거지만은 실제로 가족 형태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특히 이제 아파트에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교통보다도 교육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둘 중을 본다 그래도 교육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하고 또 이쪽 초중고등학교 인접돼 있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아파트가 조금 더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더 유리하다. 그리고 아까 핵심적인 말씀을 드린 게 전세 비율 자체가 높다 보니까 전세금 상승이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예요. 둘 다는 90년대 후반에 지어졌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재건축이나 이런 걸 기대할 게 전혀 없어요. 예. 단지 전세 비율이 전세금 상승이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교육이란 부분이 또 좀 더 나은 지역이냐.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쪽 뭐 창동 오른쪽에 노원역 근처에 뭐 개발 호재 때문에 좀 좋을 것 같지만요. 여기뿐 아니라 이미 이 일대 금액적인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고요.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둘 중 고민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네. 이쪽 중계동 쪽으로 이렇게 거주 겸 그리고 가치 투자 방식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는 사실 지금 이제 금리 그 인상이 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약간 주춤을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세금은 상승을 할 거니까요. 잘 내가 원하는 이 안에서라도 그 향이라든지 층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이제 높은 층이라고 해서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차라리 그냥 뭐 한 3층, 4층, 5층이 만약 꼭대기층보다 뭐 한 뭐 2천이다 3천 정도가 더 싸다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 2층 말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3층부터 꼭대기층까지는 전세금은 같거든요. 근데 집값은 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내가 내 전세금 상승하면서 매매금에 좀 더 같이 점프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시청자님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잠을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좀 학군이 좋고 또 전세 비율이 높은 중계동 쪽에 고민하시던 양지 대림 2차 아파트가 조금 더 좋은 거주지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내가 살 집 아니면 투자할 곳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전화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우리가 둔촌동에 그 신동아 그 파밀리라고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거주를 좀 먼저 하고 거주가 그 동네 이제 우리 남편이 발령을 받아서 네. 그리 가볼까 하는데 투자도 조금 있고 그래서 어떨까 싶어서요. 네, 이제 강동구 쪽으로 지금 이사를 갈 일이 생기셨어요. 예, 자, 예, 강동구 예. 둔촌동에 있는 신동아 파밀리아 아파트를 좀 예, 보셨는데 예, 26평인데요. 26평형 아파트 거주하면서 앞으로의 투자 가치도 좀 있을지 예, 자, 대표님의 예,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강동구 둔촌동에 예. 그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를 실거주 겸 또
투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우리 방금 전에 시청자분처럼 일단은 거주가 우선이고 가치 투자,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셔도 돼요. 아, 자, 일단 혹시 지금 보신 게 지금 신동아 패밀리의 그 20평대를 보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죠? 6평. 그게 4억 9천에 나왔던데요. 4억 9천에 나왔고 예, 예. 전세는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전세가 세요. 4억 2천까지 한다던데. 그죠. 전세금하고 매매금하고 예. 큰 차이가 없고 아마 최근에 좀 가격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라고 한 이유를 조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 그 강동구 둔천동이에요. 지금 이렇게 한 곳이. 자, 일단은 이렇게 강동구라는 지역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위쪽에 이제 고덕동부터 이렇게 둔천동, 천호동 이렇게 돼 있고요. 송파구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또 돼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쫙 지도를 잘 살피면요, 이 강동구 둔천동이 이게 송파구화돼 있는 측면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적인 관점부터 해서 거주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요, 이 강동구보다는 송파권역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게 일단은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법한 어떤 지역적인 관점에서의 제가 둔천동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다,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은 그 둔천동이 그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점 중에서 일단은 역시나 지하철 노선으로 따진다면은 이렇게 9호선 이 그 연장이 돼서 보훈병원까지 지금 이어질 거고, 이게 또 물론 추가 연장이 되겠지만, 자, 지금 요 아래쪽에 이 둔천 주공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보세요? 예. 둔천 주공 아파트가 예. 재건축 될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여기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요 근처에 있는 좀 허운 아파트나 조금 이런 아파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떨어지지 네, 않을까요? 둔천 주공 아파트하고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하고 시세의 격차는 이미 벌어져 있어요. 예. 같은 20평대라고 하더라도 예. 여기가 뭐 한 1억 더 비싼 6억 선에가 아니라 뭐 예. 그 7억 이상을 호가하는 부분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쪽 지역에 살기에는 조금 가고는 싶은데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조금 여기에 전세 금액보다도 오히려 싼 집을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 근처를 들여보다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예. 지금 둔천 주공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이 단지 안에 그야말로 초등학교 2개,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도 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한 명문이거든요. 자, 이렇게 학군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는 보지만 요 옆에 있는 학교만 해더라도요, 상당히 조금 여기에 반영을 같이 해서 학군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여기 학교들이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요 근처에 요 신동아 패밀리가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요렇게 집값이 비싼데 조금 내가 여기 가기에는 부담스러우니 좀 학군도 좋고 또 9호선 라인 변에 또 이 근처에 뭐 공원이라든지 조금 더 도보로 움직여서라도 올림픽 공원까지도 널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좀 많은 동네가 둔천동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4억 9천까지 올랐는데 사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예요. 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전화를 주신 것 같고요. 걱정돼서,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둔천주공 아파트가 생각하신 것보다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이유가, 예. 자, 지금 이제 이 근처에 매머드급 그 아파트 단지로 따진다면은 저쪽 헬리오시티 있죠? 예. 자, 이런 게 이제 들어서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 시세가 얼마까지 치고 올라갈 것이냐예요. 자, 일단은 이쪽 송파나 뭐 강동구라든지 이런 아파트의 1등 지역이 일단 잠신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헬리오시티 자체가 워낙 그 대단지고 9,500세대거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새 아파트고 하면서 여기 가격을 과연 얼만큼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넘어설 거냐까지 현장에서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커요. 근데 저는 이 둔천주공 아파트가
헬리오시티 못지않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세대수도 11,000세대 이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9호선 라인이라는 그런 어떤 특장적인 그 장점이 있어요. 강남에서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9호선 라인이라는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조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헬리오시티보다도 오히려 이쪽 그 학군 자체가 학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자녀 교육시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수요층들이 몰려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지금 옆에 그 올림픽 그 선수촌 아파트도 지금 뭐 재건축한다는 기대감도 있고 해서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갖고 계신 이 아파트 자체가 여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때문에 같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금도 올라간 거예요. 물론 이주 수요도 있기 때문에 전세금이 올라가는 폭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에 의해서 가격이 같이 뛸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요. 여기는 사서 입주를 하셔야 돼요. 예, 여기는 시간 늦출 필요는 더 없을 것 같거든요. 딴 데는 조금 시장을 좀 보자 생각하지만 여기는 꾸준히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도 송파 그 가락동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도 여기 사도 괜찮을까요? 여기 괜찮아요.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 제가 아시는 분도 요 근처에 사시는데요. 세상에나 여기 공원도 있지만 여기 근처 하남 쪽으로 뭐 이렇게 식당 옮겨 다니고 하는 쪽으로는 보면요. 살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산이 보여서 저거 막 네, 한눈에 그래서 반했어요. 이쪽 사시는 분들이 도대체가 떠나갈 생각을 안 해요. 거기다가 이쪽 천호동이나 성내동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상권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기만 못 하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꼭 여기를 빠른 시간에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좋은 이사처를 잘 물색을 하신 것 같아요. 거주하시기에도 그리고 투자하시기에도 괜찮은 곳이라고 하니까 좋은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나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이렇게 전화나 방송 상담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이윤환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안내 좀 자세하게 해 주실까요? 네. 자, 지금 이제 그 주제는 은퇴 후 수익형 부동산 챙기기라는 주제이긴 하는데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제가 세미나를 할 때 어떤 주제로 이렇게 테마로 진행을 하냐면 크게 이제 3가지 테마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에 대한 부분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고민 상담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서두에 또 중간에 항상 어떤 미니 세미나, 미니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어떤 시사적인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제 뉴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꾸 뭔가가 부동산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 환경을 제대로 캐치할 줄 아는 분이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요. 시장의 흐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그 시기를 조금 이렇게 늦출 수도 있고 서두를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이렇게 차등이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재테크를 하든 어떤 부동산을 사든 또 팔든 이거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시기를 타이밍을 잘 읽는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알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첫 번째 테마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조금 모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선뜻 어떻게 할 걸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 내가 명의를 가져올 경우에 과연 이걸 내 명의를 하는 게 나은지 또 이렇게 배우자 아니면 어떤 직장가입자 명의를 하는 게 나은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건강보험료 때문에라도 내 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하고 건강보험료를 완전히 해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정말 조금이라도 궁금해하는 부분 내가 요거는 좀 너무 몰랐는데 명확하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은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직문직답으로 다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두 번째 테마는 그렇게 주택임대 사업자하고 이제 건강보험료를 해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세 번째 테마는
부동산 그 종목에 이 여러 가지죠. 뭐 주택이라든지 수익형, 또 주택도 뭐 아파트부터 재개발, 재건축, 일반 빌라, 뭐 다 단독 다업까지 여러 가지 형태인데 이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투자에 대한 종목별 스킬이 분명히 틀리게 작용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투자하고 말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종목별 투자법이라는 부분을 갖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테마를 여러분들한테는 알려드리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날씨도 좋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윤환 대표님과 직접 함께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세미나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 원하시고 계시는데 선착순으로 접수가 좀 되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예약 문의 주시고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상담 번호는 이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연일 이 갭 투자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정부가 불안한 시장을 잡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자,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제 갭 투자라는 부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지난 금융위기를 이제 전후로 해서 하우스 푸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만연을 했고, 실제로 정말 융자를 끼고 이렇게 집을 많이 구입을 해서 정말 나중에는 하나하나씩 집값도 떨어지고 해서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갭 투자라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뭐 전세를 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부분으로 하는데 일단 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기능을 한다면 이런 갭 투자라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그냥 투기적인 부분일 것 같지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집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다면은 상당히 조금 좋은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전세금 상승이 또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굉장히 좋기는 한데 만약에 혹여라도 전세금 빠졌을 때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계속 그대로 갔을 경우에 좀 불안했다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이렇게 걱정스러운 그런 어떤 관점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갭 투자를 좀 막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김영미 국토교통부 이제 내정자가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가시화하겠다는 부분으로 조금 일단은 그 투자 막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 봉쇄 방안이라는 부분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좀 의무화하려는 법안을 좀 발의한다. 물론 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라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나한테 좀 불이익이지 않을까? 이렇게 오히려 사실 주택임대사업자라는 부분은 지금 양성화 기간에 있고요. 내가
사업자 등록을 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을 또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 을 안고 이렇게 가져갔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러면은 아닐 거야. 그러면 이걸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갭 투자를 막는 법안 자체가 좀 시장 위축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걸 알고 있는 분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영역에 좋은 갭 투자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기능에서 조금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핵심적으로 좋은 지역의 갭 투자를 사실 내가 모색해 보는 것도 이것도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임대사업자 소득에 대한 의무화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소득별 과세 기준도 인센티브 등 적절히 조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에서 검토 대상인 규제책으로 본다면 LTV 누누이 얘기지만 LTV, DTI 이걸 이렇게 좀 규제를 조금 하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아닌 지역별이나 주택 가격별로 다르게 해서 선별적으로 적용을 좀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 또 DSR 이런 부분도 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또 청약 조정 대상 지역도 과열 지역은 좀 안정책으로 또 침체 지역은 부양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또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유예에 대한 중단 여러 가지 검토 대상 규제 가운데서 이 갭 투자를 막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대두가 있습니다. 어쨌든 갭 투자의 문제점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액 몇 억을 갖고 이렇게 4, 50채를 매입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우려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카드를 꺼낼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갭 투자란 부분을 근원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지역적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좀 갭 투자를 해도 좀 어떤 데서는 괜찮고 어떤 곳은 괜찮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핵심적인 부분은 인구가 줄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영역의 핵심이에요. 인구가 준다는 소리는 일단은 임대 전세라든지 월세 부분이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리고 공급량, 근처의 공급량이 좀 많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근처에 이런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인구가 더 빠져나가는커녕 오히려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월세라든지 특히 이제 전세 금액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힘입어서 집값도 따라서 올라가는 즉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로 따진다면 토지 가격의 상승을 볼 수 있고요. 토지 가격의 상승에 힘입은 주택 가격의 상승도 사실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갭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거나 좀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역적인 부분을 잘 살펴서 갭 투자를 하는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갭 투자에 대한 분명한 위험성이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또 이 법안을 좀 잘 활용한다면 또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언제든 투자하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 좀 생기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다음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 평택시 세교동에 네. 청솔 태영 아파트라고 24평을 갭 투자해서 구매해도 되나 매수 시기가 어떤가 해서요. 아, 네. 자,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태영 청솔 아파트 24평형을 지금 갭 투자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원하시는데 과연 좀 괜찮은 투자처일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방금 전에 갭 투자 얘기 나왔는데 또 이제 갭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평택 세교동이죠? 예, 예. 예. 혹시 왜 평택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갭 투자한다면 좀 뭐 서울도 좀 있을 텐데. 왜 제가 거주지가 평택시다 보니까 네. 평택시 이충동에서 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찾다 보니까 네. 그곳을 생각하게 됐어요. 적어도 고향이 평택이거든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평택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제가 평택이 예, 원래 제가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평택은 굉장히 좀 잘 알고 있고요. 예. 자, 중요한 건 갭 투자라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집을 샀을 때, 뭐 전세를 끼든 내가 소액으로 이렇게 샀는데 그 집을 자꾸 사려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야 집값이 오르는 법이거든요. 예. 자,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평택 고향이시죠? 예. 그죠? 자, 네. 근데 평택도 아시다시피, 평택역 주변으로 출발을 했다가요. 예. 평택시청 쪽으로 이렇게, 갔고, 또 물론 송탄은 송탄대로 좀 움직였고, 이렇게 진행이 되긴 했는데, 일단 지금 앞으로 이 평택의 중심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 고덕 국제 신도시를 들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고덕 국제 신도시에 삼성전자, LCD 공장 들어오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 또 평택에서 이제까지 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건 여러 가지 산업단지도 있지만 쌍용 자동차 공장도 있다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라면 사실 이쪽 부분 자체들이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실거주 수요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움직임이 오히려 그 구도심지에서는 이쪽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택에 이런 어떤 산업단지와 대형 공장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택지지구의 조성 계획을 이미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소사벌 택지지구도 그렇고요. 또 곳곳에 동삭동, 또 세교동, 또 다른 도시개발 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물론 여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꽤나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육박을 해요. 아마 시청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평택에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금액이 조금 평당 뭐 1,0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20평대는 뭐 2억 4, 5천, 30평대는 뭐 3억 3천에서 3억 5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금액에서 한 1억대 중후반 정도의 지금 금액이 조금 약간 부족한 분들에 의해서 좀 집을 살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아마 들여다보신 게 이쪽 세교동에 있는 태영 청솔 아파트 같아요. 그죠? 예. 자, 태영 청솔 아파트가 96년에 입주를 했어요. 자, 요 아파트 단지 근처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곳이고, 저도 이제 고향 친구들 보면 요 곳곳에 여기 사는 어떤 친구들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96년도에 입주를 했고, 매매 금액이 뭐 한 2억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요. 전세금 자체가 이렇게 많이 충분히 매매 금액에 의해서 많이 쫓아와 있느냐 하면 전세금도 어느 정도의 갭은 있는 상태예요. 예. 즉 내가 실제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냥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투자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3, 4천이나 5천 이상 정도의 갭은 발생이 있다는 소리예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오른쪽에 아까 얘기한 소사 택지지구 안에 있는 20평대 같은 경우는요. 매매 금액이 2억 5천인데 반해서 전세 금액이 2억이에요. 자, 그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즉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 집값들이 6억이고 근데 이게 한 3, 4억이고 한다면 이걸 갭 투자 대상으로 삼는 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5, 6억 정도 되는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급여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갈 길이 먼 곳이기 때문에 여기로 3, 4억에서 머물 가능성은 있어요. 예. 자, 그거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싶냐면 일단 이쪽에서 내 집을 마련한다라고 생각한다면 1억대 같은 경우는 조금만 내가 이렇게 저축을 해놓고 모으게 되면 제일 만만한 금액이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는 내가 집을 사기는커녕 일단은 잠시 머물다가
조금 이렇게 새 아파트고 조금 만만한 2억대 또 3억 초반대 이쪽으로 내가 집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더 크단 소리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오래됐고 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약간 이거보다 비싼 집 사느니 이거를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심리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오히려 약간 더 금액을 더 불려서 좀 새 아파트를 사겠다는 심리가 더 많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갭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는 이미 아마 그 뭐 국제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근처에 있는 산업단지 안에서의 실거주 수요자들은 있는 거는 분명한 건 맞는데 갭 투자라는 소리는 내 집을 누군가 자꾸 사려 해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상황에서 사려 들지 않고 임대료만 머물다가 저쪽 새 아파트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사자마자 후회하실 겁니다. 더군다나 요 근처에 새 아파트는 더더욱 또 사셔도 안 돼요. 공급량이 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거든요. 국제 신도시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 들어오고 저기 한다고 그러지만 여기 보이실지 모르지만 지금 공동주택, 교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신도시예요. 이게 만약 산업단지로만 조성된다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야 되겠지만 이 안에 있는 그 아파트도 생긴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아파트, 새 아파트는 너무 많고 그냥 거기에 입주하려는 수요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은 수요 공급 논리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지금 평택시가 나중에 안고 가야 될 좀 문제점이나 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이쪽 평택은 아예 지금 생각하시는 좀 오래된 소형 아파트 또 새 아파트라도 둘 다 어떤 갭 투자로 방향을 잡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분양권을 사는 것도 마이너스 난 거 사는 것도 그러면 안 좋다는 의미가 얘기죠?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건데 예.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계속해서 분양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걸 사려는 수요자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마이너스 치고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투자처로 평택을 삼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선생님 네. 서울 쪽은 제가 어디 쪽으로 가서 좀 어디라고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일단 네. 서울에서도 변두리로 가실 필요는 없고요. 서울 예. 중심권역 근처로 해서 좀 투자 대상 지역을 사오면 분명히 그 갭 투자에서는 좀 손해를 보지 않거나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할 거라면은 한번 꼭 세미나에 오셔서 예. 지역적인 분석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조금 공부를 한 후에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하신다는 거. 예,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지역 제 고향 주민이시고 하시니까 예. 제가 아무래도 좀 더 마음이 가고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꼭 뭐 평택, 서울 지금 얼마 멀지도 않아요. 버스 하나 타면 저희 사무실이 이제 강남 논현동이니까 고속터미널 예. 내려서 이렇게 금방 오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예. 시간 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한번 가서 상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지금 고민하셨던 평택 지역은 우선 갭 투자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또 좋은 투자처 고민해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먼저 이렇게 투자하시기 전에, 매수하시기 전에 좀 상담을 주신다면 전문가의 의견 좀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잠시 이제 통화 연결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지 좀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전화나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거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전화로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께서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455 쓰시는 분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은평구 응암동입니다. 은평구 응암동의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25평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매도 시기가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 주셨어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25평형 보유 중입니다. 매도 시기를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바로 이 내용 관련해서 대표님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님 문자 사연으로 주셨구나.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지금 백년산 힐스테이트, 라고 하셨고, 지금 25평을 갖고 있는데, 매도 시기는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은평구 백년산 힐스테이트가 지금 2011년 입주한 1100세대 정도 되는데, 일단은 급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급하게 팔지 말고 좀 이렇게 한 몇 년 정도 있다가 혹시라도 지금 살고 계신지 또 아니면 전세를 놓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한 2, 3년 안쪽으로 좀 매도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자, 일단은 지역적으로 이 백년산 자락이라고 한다면요. 우선 이 은평구라는 곳에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 종로 중구로 또 이렇게 출퇴근 거주자들이 이제 많은데, 일단 지하철 6호선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한 수요자들이 실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백년산 또 힐스테이트 여기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지하철 노선 자체가 이제 가깝지 않은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좀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지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상태에서 요렇게 단지 구성이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도 입주를 할 거고, 요 근처에 응암동 재개발 구역으로 해서 굉장히 거대한 단지들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라면은 아무래도 실제 거주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근처에서 다세대라든지 다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쪽 새 아파트를 이제 원할 때 아무래도 내 거보다 조금 더 새 아파트를 입주하시려는 분들보다는 조금 금액이 조금 약간 싸거나 아니면 30평대나 40평대보다는 20평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라도 일단은 급하게 팔 이유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매매 금액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금액하고 전세금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 집을 이렇게 살 수 있을 법한 이렇게 만만한 금액 정도가 되니까 지금 구도상에서 전세금 상승이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조금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쪽 지도를 좀 폭 넓게 봤을 때 여기에 위치해 있지만 요 근처에 곳곳에 이 녹번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 홍제역 근처에 또 저 위쪽으로 가면은 삼성지구라든지 또 곳곳에 이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하철 3호선하고 연접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좀 여기를 구입하려는 그냥 단순히 거주하려는 측면보다도 실제 내가 그냥 이왕이면 구입하려는 그런 구입자들의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늘어나만 갈 수는 없다. 해서 어느 정도만 매매 금액이 조금 더 올라섰다 치면은 그 이후로는 조금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주춤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매도 타이밍이라고 한다면은 한 2, 3년 안쪽으로 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고 이왕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하철역 근처로 해서 좀 매입을 해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 3년 정도 후로 매도 타이밍 좀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상담 언제나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